독일 지멘스 본사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업부장이 서류 뭉치로 테이블을 내리친 거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장의 보고서에 집중되었어요. 세계적 학술지에 실린 어떤 연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30년간 연구해도 못한 건데. 한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진실 확인을 위해 냉각 기술 전문가가 긴급히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모든 상식을 뒤바꾸는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베카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15년간 냉장고 기술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2024년 6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본사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레베카, 이 논문을 봤나? 사업부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삼성전자와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동 연구였습니다. 펠티어 냉각 효율을 75%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업부장님, 아시아 기업들이라면 복사나 모방은 잘하겠지만 진짜 혁신은 어려울 겁니다. 2019년 중국 하이얼과의 기술 제휴 협상 때도 봤잖아요. 그들은 우리 기술만 원했지 자신들만의 무언가는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8년 터키 베코에서 냉장고 기술 도입을 제안했을 때 6개월간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국 우리 핵심 기술만 가져가려 했거든요. 그때 저는 서구권 밖의 기업들이 자체 개발보다는 기술 도입에만 의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레베카, 자네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는 기술을 따라하기만 하잖아요. 독일처럼 100년 전통의 공학 정신이 있어야 진짜 혁신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 곳곳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여름에도 더운 편인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와, 여기는 정말 시원하네. 무더운 6월 날씨인데도 공항 안은 정말 쾌적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김동영 과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를 마중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한 제네시스 지분의 차로 수원까지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사님, 잠깐 휴게소에서 쉬어가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휴게소에 들어서자 또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호떡 드셔보세요. 한국의 전통 간식이에요. 김 과장이 할머니가 굽고 있는 갓 구운 따뜻한 호떡을 사줬습니다. 한 입 베어무니 달콤한 흑설탕과 견과류가 입안에 퍼졌어요. 휴게소에서 이런 맛있는 걸 파는군요. 한국 휴게소는 특별해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GS25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도 사줬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시는 국민 음료예요. 수원에 도착해서 롯데시티 호텔 수원에 체크인한 후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박사님, 수원 갈비가 유명하거든요. 한국 음식도 체험해보시라고 저희 팀장님이 준비하셨어요. 가보정 갈비 본점에 들어서자 정성진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원 왕갈비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갈빗대가 10cm나 되는 큰 소갈비가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울 줄 몰랐거든요. 독일에서는 소고기를 이렇게 달콤하게 조리하지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정 팀장이 웃었습니다. 가보정 갈비는 1974년부터 시작된 수원 대표 맛집이에요. 천연 제염으로 양념해서 고기 본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내일 실제 기술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논문에 나온 75% 효율 향상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번지에 위치한 이곳은 정말 거대한 연구단지였어요. 정 팀장이 맥심 모카 골드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박사님, 맥심 커피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예요. 달콤한 맛이 나는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주로 원두커피를 마시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알파이브 타워라고 불리는 모바일 연구소 건물에 들어가면서 놀랐습니다. 25층 높이의 건물 어디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위풍당당 화로구이라는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여름에는 냉면이 최고죠. 더운 날씨에 시원한 국수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정 팀장이 평양 물냉면을 추천했어요. 독일에서는 냉면 같은 차가운 국수를 먹는 문화가 없는데 신기하네요. 한 젓가락 먹어보니 정말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메밀면이 이렇게 쫄깃하고 시원할 줄 몰랐거든요. 이상하게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 음식으로 몸에 열을 식히는 지혜가 있어요. 조상들의 경험이죠. 정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오후에 드디어 펠티어 냉장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R3타워 실험실에 일반 냉장고 크기의 기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 펠티어 냉장고고 옆에 있는 것은 독일제 최고급 냉장고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비교를 해보죠.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두 냉장고에 같은 온도의 물병을 넣고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냉장고가 독일제보다 빨리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소음이었어요. 독일제는 컴프레서 소음이 들렸지만 한국제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력 소모량을 확인했을 때 더욱 놀랐어요. 한국 냉장고가 독일제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측정이 정확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노공학 기술로 펠티어 소재 사용량을 1000분의 1로 줄였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더욱 충격받았어요. 박사님,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저녁을 시켜도 될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녁을 시켜요? 네, 한국은 야근할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문화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할게요.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30분 후에 도착한다네요. 저는 놀랐어요. 30분 후에 따뜻한 음식이 온다고요?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바삭한 치킨을 밤늦게 시켜 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 24시간 배달 문화예요.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정 팀장이 테라 맥주도 따라줬습니다. 야근할 때 치킨과 맥주가 최고죠. 치킨을 먹으면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로 이미 상용화했어요. 컴프레서와 펠티어 소자를 상황에 따라 하이브리드로 운용하는 거죠. 정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 팀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구 환경을 정말 걱정해요. 냉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정말로 지구와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킨을 나눠 먹으면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더 자세한 기술 설명을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이런 혁신을 이뤄냈어요. 정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년이요? 독일에서는 이런 기술 개발에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연구도 빨리 해요. 하지만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죠. 젊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기준보다 30%더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점심에는 근처 박군자 진주냉면에서 비빔냉면을 먹었어요. 야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상큼했습니다. 한국은 채소를 정말 다양하게 먹는 문화가 있어요. 오후에는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수원 화성도 구경해보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보시라고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걸으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들었어요. 200년 전에 이런 성을 쌓았다고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건설한 계획도시예요. 18세기에 이미 과학적 설계를 했던 거죠. 김 과장이 설명해줬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정교한 성곽 설계를 보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네요.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보다도 더 체계적인 설계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200년 전부터 이런 과학적 도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성 안에서 전통찻집에 들어가 식혜를 마셨습니다. 쌀로 만든 음료라니 정말 신기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 팀장이 더 자세한 기술 개발 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사실 이 기술 개발은 정말 어려웠어요. 기존 펠티어 소자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상용화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노공학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소재를 원자 단위로 제어해서 방막 형태로 만들었어요. 두께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수준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정밀한 나노 공정은 극소수 연구소에서만 가능한데요.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특히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어려웠죠.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존 소자는 양면에서 동시에 흡열과 발열이 일어나서 효율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는 새로운 10개면 소재를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COP 값을 4.2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수치죠. 정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끈기와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양산기술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 과장이 안내해줬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로봇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소자를 제조해요. 불량률이 0.1%도 안 됩니다. 독일 지멘스도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없는데요. 제가 감탄하자 젊은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정밀 공정이 가능해요. 순대를 맛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마지막 기술 미팅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서구권 밖의 기업들은 기술을 따라하기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정밀한 자동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냉장고에서 냉매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는 팀 전체와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료들과 자주 이렇게 회식을 하는군요. 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정을 나누는 문화예요. 젊은 연구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 시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내용을 써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나노공학 기술과 정밀 자동화, 3년간의 끈질긴 연구, 그리고 환경을 위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썼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본 제 편견이 부끄럽습니다. COP 4.2 달성, 소재 사용량 1000분의 1 절약, 0.1% 불량률. 이 모든 것이 독일을 앞선 혁신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나눠 먹으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마지막으로 맥심 커피를 마시면서 정 팀장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멘스는 삼성전자와 즉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 협력을 넘어선 문화 교류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 세심한 배려, 나누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호떡 하나 더 드세요. 독일에서 한국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따뜻한 호떡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간식 하나에도 한국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김 과장이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독일에서 드시면서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6개월 후 저는 지멘스 본사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문화와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갑오정 갈비의 50년 전통, 어디든 시원한 에어컨 문화, 30분 배달 시스템, 상추쌈의 균형 철학을 봤어요.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라서 특별한 겁니다. 지멘스와 삼성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개발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식 소통 문화를 도입해서 팀워크도 좋아졌습니다. 한국식 소통 문화라니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회의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딱딱한 회의실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음식 문화가 우리 회사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구내식당에 김치와 한국 요리 코너도 생겼죠. 직원들이 매운 김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고 해요. 호떡도 나눠 먹고 기술도 나눠 쓰고요. 발표가 끝난 후 젊은 독일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수원 화성도 보고 전통시장에서 순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한국에 가서 GS25에서 삼각김밥도 사 먹고 붕어빵도 드세요. 그리고 삼계탕도 꼭 드셔보세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시원해져요. 그날 저녁 정성진 팀장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들 갑오정 갈비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레베카 박사님 덕분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수원에도 독일 관광객들이 늘고 있대요. 1년 후 유럽 첫 무냉매 냉장고가 출시되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정말 조용하다. 전기세가 절반이다라며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레스토랑도 독일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한국은 어디든 에어컨이 시원하고 24시간 배달이 되고 50년 전통 음식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편의를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걱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슈퍼마켓에서 신라면을 사면서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다고 말이죠. 갑오정 갈비 한 점, 호떡 하나도 나눠 먹으려는 그 마음이 지구를 구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아시아는 기술을 따라하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휴게소에서 먹은 따뜻한 호떡, 연구소에서 나눠 먹은 새우깡, 야근하며 함께 먹은 BBQ 치킨, 수원 화성에서 마신 시원한 식혜. 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 후배를 챙기는 마음, 외국인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이 모여서 냉매 없는 냉장고를 만들어냈고 그 기술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모든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가끔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레베카, 한국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는 나라예요. 차가운 냉장고를 만들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